안녕하세요. 고급 문법 관찰하기, 고문관의 관계사절의 이해 파트를 수업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천일문 완성의 조감편의 강의를 올려왔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과연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관계사절의 이해라는 강의를 따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문관이라고 강의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정말 임시 제목이고요. 그냥 고급 문법 다시 보기, 관찰하기 하다가 두 문자를 따보니까 우연찮게 고문관이라는 익숙한 말이 떠오르길래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 기존의 강의를 혹시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수업 준비를 당일날 해서 당일날 촬영하고 당일날 업로드하는 식으로 아주 즉흥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따로 보충 자료를 만든 강의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묘한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되게 준비 많이 했겠구나. 그쵸. 물론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판서라던가 수업 구조 측면에서는 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뢰를 깎아먹을 발언을 왜 굳이 하느냐? 이게 완성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초안이죠. 초안처럼 지금 천일문 완성과 고문관 강의를 쭉 촬영하고 나면은 정돈된 강의를 다시 한번 촬영할 거예요. 지금 강의는 제가 여러분을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제 스스로 감을 잡는 기간이라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명이나 제 자료,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강의 자료는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짜집기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문법책들이 짜집기한 결과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한국 문법책들과 원서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파트들만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한 번에 합쳐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는 적어놨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원서들의 설명들을 좀 차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적지 않았고요. 제가 예문과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 책들 위주로만 여기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관계사절에 대해서 전반적인 판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책에 이 복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 관계사절이에요. 관계사절. 관계사가 뭔데요? 관계사가 뭔데? 여러분들은요, 관계사란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요. 보통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공부를 해봤다 싶으신 분들은 관계, 형용사까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이 모든 녀석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관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관계사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선 관계대명사,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친구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제가 지금 밑줄을 친 것처럼 관계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뭐 플러스 뭐? 관계 플러스 대명사. 무슨 뜻이냐? 무언가 관계가 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와 B가 있어. 둘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둘이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명사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쵸? 대명사. 명사는 어떤 자리에 쓰이는 애예요? 주목보 자리에 쓰이는 애예요. 그쵸? 자, 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자, 문장과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접속사라는 친구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접속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두 문장은 어떻게 돼? 한 문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두 문장이 합쳐졌어? 관련이 생겼네요. 그쵸? 그런데 이 관련을 지어주는 역할을 접속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친구가 할 거냐면 대명사가 할 거라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줄 거야. 근데 접속사가 아니라 누가 해줄 거라고? 대명사가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명사, 명사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만 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야.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대신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애죠. 다르게 말하면 접속사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다? 대명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원래 문장과 문장을 연결 지을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때에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접속사가 아니라 뭐를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합치겠다? 대명사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을 합치겠다. 달리 설명하면 이 문장과 문장을 합쳐주는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대명사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는 어느 자리에 나오는 친구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는 친구라 그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똑같아. 대명사라는 건, 명사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준다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말할 때도 자,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묶습니까? 이렇게 묶죠. 그쵸? 앞에 뭔가 전치사니 접속사니 하는 애들은 뒤에 녀석들이랑 관련이 돼 있는 애잖아. 그쵸?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껴있는 이 대명사는요, 원래 누구 거였을까? 앞에 거였을까요? 뒤에 거였을까요? 뒤에 거였었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대명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쵸?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건 A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B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B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걸 거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A 문장, B 문장, B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줄 때 이 연결을 시키는 접착제가 뭐라고? 접속사라고. 그런데 접속사 대신 쓰이는 게 뭐라고? 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 이 대명사의 위치,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문장 속이 돼야겠어요? 가운데가 돼야겠어요? 문장과 문장 가운데 사이가 돼야겠죠. 접착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럼 달리 말하면 뭐야? 원래 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애가 접착제 역할을 하려고 어디로 튀어나갔다?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다시 관계대명사라는 건 아무튼 대명사야. 대명사니까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접착제 역할,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된다며. 그쵸? 그러려면 어느 위치에 나와야 된다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었던 이 친구가 어디로 튀어나간다? 문장과 문장 사이로 튀어나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빈자리가 되겠죠. 원래 주어 역할을 하던 게 관계대명사로 튀어나갔어. 그럼 뭐 어느 자리가 비어있어?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그쵸? 그럼 우리는 이 빈자리를 보고서 여기에 접속사가 빈자리에 끼어 있지만 얘는 원래 이 문장에서 뭐였을 것이다? 주어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대명사를 뭐라고 불러?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갔어. 그럼 어느 자리가 비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어. 그쵸? 이 빈자리를 보고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목적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왜냐면 이 수업을 들을 사람들은 보통 고3 아니면 고시생일 것 고시생이래. 공시생일 것 같아서 조금 형이상학적이고 규칙 위주로 설명하는 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된다면 너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된다면 옆에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셋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there's a man 이란 문장이 있고요. he likes you 라는 문장이 있어요. 총 문장 몇 개가 나왔지? 2개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합쳐주고 싶어. 그러면 사이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가 누구야? 접속사죠. 그럼 제가 그냥 접속사 and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문장과 문장을 합친다는 건 두 문장을 몇 개 문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문장이 간결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2개가 1개가 됐으면 간결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there's a man and he likes you 이렇게 써버리면 문장이 더 간단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졌지. 왜?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4단어, 하나, 둘, 셋, 3단어, 총 몇 단어? 7단어였었는데 여기 그냥 and 하나 더 붙여버리니까 몇 단어가 돼버렸어? 8단어가 돼버렸잖아요. 씨잘데기 없이, 쓰잘데기 없이, 쎄잘데기 없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 버렸다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겁나 싫어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했던 설명이랑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겁니다. 접속사를요, 안 써버릴 거예요. 뭘 안 써버릴 거다? 접속사를 안 써버릴 거라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 접착제인 and를 안 써버릴 거라고요. 근데 얘를 그냥 안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어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이거 합치는 거다라는 걸 티를 내주기 위한 장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야, 여기 a man이랑 he랑 딱 보니까 똑같은 친구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해. 그쵸? 그래서 이 he를요, 지워버리고요. 얘는 앞으로 and 역할도 하고 he 역할도 할 거다. 다시 얘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할 거다 라는 뜻에서 뭐로 바꿔줄 거냐면 관계 대명사,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하필 이 삭제시켜버리는 명사가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who라는 친구로 바꿔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and 지워졌고 he가 지워졌어.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비집고 들어갔어? who가 비집고 들어갔어.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man who likes you.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한 명 있어.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너를 좋아하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데이터 세트 C 문장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There's a man who likes you.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re is, there are 나오면은 무엇이 있다, 무엇들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는 주어가 어디 나온다? There is, there are 뒤에 나온다. 이건 좀 외우시라 그랬어. 그러면 there's a man,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 Who likes you.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다시 해석해볼까? 남자가 한 명 있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너를 좋아하는 니은자를 붙여서 해석했죠. 오케이? 니은자를 붙여서 해석한다는 건 품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가 너를 좋아하는. 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니은, 의 같은 표현으로 끝나면 품사를 뭐로 보자? 형용사로 보자. 오케이? 그러면
Who likes you? 이 문장 전체가, 이 절 전체가 앞문장을 꾸며주는 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될까요? 형용사 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There's a man who likes you.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다.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됐죠?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 애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누굴 수식해주는 애야? 명사를 수식해주는 아이죠. 다르게 말하면 관계대명사절은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니까 반드시 이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누가 필요할까? 명사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얘는 누굴 수식하는 게 역할이니까. 얘가 존재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태어나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식을 받아주는 명사가 있어야만 얘를 꾸며줄 수식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법책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수식을 받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 선행사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짧은 꼴랑 세 문장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룬 거예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뭐랑 뭐를 합친 거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그쵸? 사람이면 who를 써줘야 된다. 사물이면 which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줄 거예요. 두 번째, There is a man who likes you. 이 문장을 보아하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 전체를 품사를 뭘로 만들어준다? 형용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뭐뭐하는 니은을 붙여서 해준다. 그쵸? 형용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 선행사가 반드시 나와야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펜을 주황색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원래 사라졌던 명사, 대명사가 뭐였어요? he였죠. he 같은 애의 문장 성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어라고 부르죠. 그런데 주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주어 대신에 사용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문장이 있었어. He likes you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he를요 지워버리고 who로 고쳐줬잖아. 그쵸?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하는 거라서 오케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접속사가 있었던 위치, 문장과 문장 사이로 옮겨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He likes에서 he가 who로 바뀌었어. 그러고 나서 보이진 않지만 이 앞자리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he 자리는 또 어떻게 됐겠어? 빈자리가 돼버렸겠죠. 오케이? 아,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대명사니까 뭐로 보면 되겠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겠다. 오케이? 쌤, he가 그냥 who로 바뀐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데 he가 who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동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빈자리가 뚫려 있을 거고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데이터 세트 1번은 제가 어떤 걸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세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세트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This is the house I lived in it.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문장을 합쳐주려면
뭐만 붙여주면 된다? 사이에 접속사 and만 붙여주면 된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합쳤다는 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근데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더요, 일곱, 여덟. 원래 두 문장을 따로따로 썼으면 8단어면 됐을 텐데 이 두 문장을 합치면서 and라고 하는 한 단어가 더 끼어서 9단어가 돼버렸네. 더 길어졌다. 더 복잡해졌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겹치는 요소를 없애주면서 더 간결하게 만들어보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접속사를 지워버리자고요. 근데 접속사를 그냥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겹치는 친구를 지워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야. 집이라는 표현이랑 뒷문장에 뭐랑 똑같아요? I lived in it. 나 거기 살았었어. 거기가 뭔데? The house잖아요. 그쵸?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지워버리자. 그런데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면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던 대명사 it을 뭘로 바꿔버리고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버리고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의 which, 문장과 문장 사이로 이동할 거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C번 문장을 보면 되겠네.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었어? I lived in it. 뒤에 전치사가 가지고 왔던 목적어가 있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었는데 얘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위치로 이동해버렸죠. 그래서 뒷자리엔 뭐가 비어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고요.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해봅시다.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에요. 어떤 집인데 which I lived in. 내가 안에 살았던 집이에요. 다시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살았던 니은으로 끝나죠. 니은으로 끝난다는 건 이 절 전체가 어떤 품사다? 형용사가 된다. 즉 문장이 형용사가 되었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있겠다? 형용사 절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보자고요.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누굴 꾸며주는 애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 관계대명사 절, 관계사 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오케이? 앞에 뭐가 필요하다? 꾸밈을 받아주는, 수식을 받아주는 누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위에 거랑 설명이 크게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세트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 세트 1, 2번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뒤에 어떤 한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건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건 공통점이네. 하나 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든 둘 다 품사가 뭐였어요? 형용사절이었죠? 이것도 공통점이네. 자, 제가 여기에서 문법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일반적인 사례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예외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해야겠어요? 예외적인 걸 먼저 공부해야겠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해야죠. 왜? 왜? 얘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서야 예외적인 애를 학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다는 거 배웠어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쵸? 그런데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특이한 애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은 기본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품사가 형용사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특이한 이 친구는 명사절을 이끌어요. 자,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는 뭔 절을 이끈다고? 형용사절을 이끈다고. 이걸 외우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무슨 절을 이끈다고? 명사절을 이끈다고요. 이거 반드시 외우시는 겁니다. 저는 거의 모든 문법은 품사로 접근하면 이해가 편하다 그랬어요. 자, A 문장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sult. 그 결과는요. was the thing.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I had expected. 내가요 had expected. 기대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었던 것이라고요.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이거 that이 어떤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어떤 관계대명사? 저희 지금 주격이랑 목적격밖에 안 배웠죠?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that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근데 뒤에 보니까 딱 봐도 주어가 있네? 그럼 뭐는 아니겠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겠다. 그럼 뭐로 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높을 텐데 뒤에 보니까 expect 뒤에 정말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것이다. 앞으로 관대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쉽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가 뭐였어? 자, 원래는요, 접속사만 써가지고 두 문장을 이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접속사를 써주는 순간 문장이 더 간결해졌다고, 복잡해졌다고. 그래서 겹치는 요소, 겹치는 명사도 같이 지워버리고 접속사와 대명사 대신에 어떤 걸 써준다? 관계대명사를 써준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간결하게 만들려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도 더 어떻게 만들면 좋은 걸까요? 간결하게 만들면 좋은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접속사를 지우고 겹치는 대명사를 지워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거 왜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자,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and는 그리고란 뜻이고요. but은 그러나란 뜻이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치, 뜻이 있죠. 없진 않지. 그런데 얘는 뜻이 있어서 쓰는 애예요? 접착제라서 쓰는 애예요? 접착제라서 쓰는 애인 거잖아. 그리고라는 뜻이 굳이 없더라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봅시다. The result was the thing that I had expected.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자고. The thing. The thing이 무슨 뜻이에요? 그 것이란 뜻이죠. 것이 가리키는 게 뭔데? 몰라요. 되게 추상적인 친구잖아. 띵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실제로 띵이란 단어는요. 물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건 같은 것도 가리킬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정도로 더 띵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애라고, 구체적인 애라고. 추상적인 애라고. 그럼 얘는 마치 and처럼 뜻이 중요한 친구예요. 그냥 명사니까 보어로 쓰려고 쓴 애겠어.
명사니까 그냥 쓰는 거야. 뜻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이 별로 없는 the thing이라는 친구랑요. 이제 접속사로서 죄송합니다. 접착제로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인 이 that이라는 친구는 둘 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쵸? 둘 다 의미가 별로 없으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면 어떨까? 오케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자고요. the thing that을요. 하나의 단어 어떤 거? what 정도로 한번 합쳐보자고요. 오케이? 자, 전 앞으로 이 what을 가리켜서 굳이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 다시. 저는 앞으로 그냥 what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의문사니 뭐니 이딴 거 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관계대명사 what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고쳤어.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The result was what I had expected. 이렇게 되겠죠. 다시 the result was what I had expected.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what은 그냥 부르지 말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굳이 꼭 이 명칭을 외우라 그랬었죠. 왠지 한번 봅시다. 자, 관계된 명사 뒤에는 뭐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명사 하나가 빠질 수밖에 없죠. 왜?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드는 건지 기억나요? 뒤에 겹치는 명사, 대명사를 지우고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나서 접속사 위치로 옮겨준 거. 그 관계대명사였잖아요. 그쵸? 지우고 옮긴 거라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what이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라며. 그쵸? 그럼 뒷문장에 명사 하나가 빠져서 얘가 that이 됐다가 what으로 변한 거니까 뒤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관계된 명사니까 what도 다른 애들처럼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을 거라고. 오케이. 다르게 말하면 이 명사가 만약에 주어였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뒤에 있었던 이 명사가 목적어였었다라면 이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빠진다는 거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데이터 세트 1에 있는 애들, 데이터 세트 2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제가 지금 예외랍시고 얘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외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품사라 그랬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뭐라 그랬어? 명사절이라고요. 한번 봅시다. 제가 the thing과 that이 합쳐진 게 what이라 그랬었죠. 그쵸?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석했었어? the thing, 것인데 that I had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이라고 해석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합쳐진 상태에서도 what은 뭐라고 해석해야겠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겠네요. 더 분명하게 뭐뭐하는 것. 오케이? 그럼 결국 것으로 끝난다는 건 얘 품사가 뭐라는 거예요? 명사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전체가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명사절이 된다고요. 명사가 됐다는 건 이 문장 전체가 문장 속에서 이 절 전체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전체 문장으로 보면 the result 주어, was 동사, what I had expected 보어가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명사적인 역할로 쓰인다는 것도 체크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형용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명사를 꾸며주는 애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꾸밈을 받는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명사절은 뭘 꾸며줘요? 안 꾸며줘요? 안 꾸며줘요. 안 꾸며주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특징을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 지금 관계대명사를 위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이름 가지고 좀 장난쳐 볼게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빠진 명사가 주어였더라면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뒤에 빠진 게 목적어였었더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라고 부를 것이다. 됐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은요.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이 절 전체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는 건 앞에 있는 뭘 수식해주게 된다?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예외적인 친구가 하나 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친구 누구?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빠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이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요. 품사가 뭐라고? 명사절이라고요. 명사는 누굴 꾸며주는 친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관계대명사 what절 전체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야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어려울 걸 알면서도 실험적으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 명칭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데이터 세트 1, 2, 3 설명을 다 들은 시점, 이 시점에서 이거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너무 좋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 판서로만 설명하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데이터 세트 3을 가지고 다음 강의를 짧게 한번 더 다룬 후에 그 다음에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3강부터 수업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